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나가셨군요. 네, 도로 다 파셨습니다. 아, 나 잘못 말했다. 외국인들이 나갔네. 뭘 나가셔? 근데 기관도 팔았어요. 비슷한 규모로. 오늘은 기관에도 개인만 많이 났습니다. 개인 기관도 나갔어? 네. 네.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은 한 0.1% 올랐는데 코스피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코스피에서 좀 많이 파니까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두들겨 맞으니까. 예, 시총 상위주들 뭐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9,2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500억 매수를 했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4,500억, 5,000억씩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1,000억 매도, 기관은 370억 매도했습니다. 네. 오늘 뭐 아시아 시장은 뭐 올랐거든요. 일본도 0.3% 오르고 상해도 한 0.5% 지금 오르는 것 같고요. 네. 홍콩도 아직은 보합 정도인 것 같은데 한국만 한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 애들이 정함이 없어. 지조도 없고 살라면 사든가 말라면 말든가 샀다 팔았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물론 이제 한 세력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양한 세력이 섞여 있으니까 뭐 기조 한 업체마다 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해서 돈 못 버는데, 아 참. 네, 오늘 업종 상승률 그래도 오른 업종이 또 있네요. 섬유의복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1% 올랐고요. 네. 증권이 두 번째 많이 올랐습니다. 뭐 메리츠 증권은 오늘 또 한 3%대 상승을 했고요. 어저께 네.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금융주 같지 않은 네. 네, 화재, 메리츠 네, 화재를 맞습니다. 보여주셨죠? 메리츠 네. 뭐 지주도 많이 올랐고요. 네. 철강이 오늘 세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주로 중소형 철강주들이 뭐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고요. 제일 오늘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제일 네. 많이 판 업종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오늘 업종 상승률 꼴찌를 기록했는데 6.7% 하락했고요. 카카오뱅크가 7.7%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때문에 왜곡이 많이 되네요. 사실 은행주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카카오뱅크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코스피 은행 업종은 그렇고 네. 코덱스 은행 같은 이런 ETF는 아직 카카오뱅크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제대로 은행주를 반영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뱅크 오늘 빠진 이유는 어저께 장 끝나고 저녁쯤이었나? 그때 이제 블록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우정사업본부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3.2% 갖고 있거든요. 네. 상장 전 기준으로. 근데 2.9%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네. 한 1조 원 규모 매도를 한 거고요. 제안했던 할인율은 10%에서 14%. 할인율이 좀 컸어요. 네, 네. 전일종가 대비 한 요 정도 할인해서 판다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래도 매수세가 많이 붙었습니다. 주당 8만 원, 10% 할인율 적용된 가격에 모두 소화가 됐습니다. 네. 40조 정도 수준의 시총인데도 아직도 글로벌 기관들의 수요가 좀 크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다른 이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는 일반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S24도 있고 넷마블도 있고 이들의 보유 지분도 좀 매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소식이 조금 불안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신임 금융위원장이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점도 네. 이 중요한 은행업종의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향후에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 전환이 추세적이라면 기존의 이제 시중 은행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이 이제는 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적어도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빠진 뉴스들인데요. 일단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이제 매월 초일에 그 판매량 데이터, 전월 판매량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8월 판매 데이터 공개를 했는데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내수가 좀 안 좋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5만 1,000대 판매를 해서 전월 대비로는 15% 하락했고 전년 대비로는 6.5% 하락했습니다. 해외도 24만 3,000대 팔았는데요. 전월 대비는 4% 빠졌고 전년 대비는 8% 빠졌습니다. 예. 예, 전년 대비 그랜저가 특히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랜저는 전년 대비 64% 하락했는데요. GV80도 43% 하락했고 이런 신차 효과가 좀 안 좋아서 5개월 연속으로 내수 판매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7, 8월 내수 합산해서 본다면 16% 전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내수 판매가 해외보단 좋거든요. 네. 근데 이 내수가 부진해서 3분기 실적에 좀 부담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는 이제 전년 동월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17% 감소한 수치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유리하잖아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올해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 8%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부족 이 생산 차질 여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반도체 부족 여파가 오늘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요거 때문에 지금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뭐 포드도 관련 뉴스가 있었고요. 2차 전지 전부 다 요 기점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기아도 비슷합니다. 국내에 4만 1,000대 팔았고 전월 대비로는 15% 빠졌는데 전년 대비로는 6.6%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해외도 17만 6,000대 판매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9% 하락, 전년 대비로는 1.4% 하락했습니다.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네요. 예, 내수 신차가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전년 대비 6.6% 내수가 성장을 했거든요. 스포티지가 굉장히 높고요. K8 요것도 신차 효과 때문에 판매량이 좀 많이 나온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남아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반도체 부족 여파가 하반기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상반기 말 정도만 해도 하반기 때 가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9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은 조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게다가 판매 실적 둔화까지 연결되는 모습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1.6% 하락, 기아차가 2.3%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도 이 반도체 부족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F150, 요 픽업 트럭 굉장히 인기 가장 많잖아요. 인기 많은 트럭이죠. 네, 이걸 포함한 일부 차종이 또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미시간주 공장의 교대 근무를 줄일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SUV를 생산하는 켄터키 공장도 6일부터 2주간 교대 근무를 줄인다고 합니다. 포드차가 지난 2분기에도 생산 차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 70만 대 정도 차질이 있었는데 3분기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약했는데요. 미래에셋 김철중 연구원이 이 원인에 대해서 어제 발표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8월 판매량 둔화 때문인 것 같다 언급을 해줬고요. 특히 니오 같은 경우는 부품 수급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런 공급단의 리스크는 단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배터리 수요와 전기차 침투율은 계속 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섹터의 상승 추세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난달 테슬라 중국 공장도 칩 부족 문제 때문에 생산 라인을 한 4일간 중단했었다는 중국의 보도가 있었고요.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중국 공장에 이제 증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만 플러스 1% 상승했는데요. 삼성 SDI는 4.8% 하락, LG화학은 1.4% 하락. LNF, 첨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다 4%, 3%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중국 증설 얘기 말씀드리면요. 중국 옌청에 1조 2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네 번째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10월 1일부터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분할이 되죠. 가칭 SK 배터리인데 이 분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금은 집행을 할 것 같고요. 현재 3개의 중국 공장은 기존의 중국 업체들과 합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공장은 단독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이제 기존 중국 그 공장들 대비 가장 최대 규모가 될 것 같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의 캐파는 지금 연 40기가와트 정도인데 향후 23년에는 85, 25년에는 200, 30년에는 5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오늘 이 안 좋은 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연일 강세죠. 네. NH증권 이규화 연구원이 세경하이테크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목표 주가를 39,000원 제시하면서 폴더블폰 출하량 확대로 인해서 2022년에는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한 27%가 더 나올 것이다. 네. 예, 호실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중화권 업체까지 하반기부터는 폴더블 부품을 독점 납품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경하이테크가 오늘 19%나 올랐고요. 네. 다른 업체들은 DKT는 10%, UTI는 8%, 인탑스 7%, 파인테크닉스랑 KH바텍은 1%대씩 상승을 했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제 앞북이 꽃을 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전 앞북인 거는 아시죠? 그렇죠. 연초쯤 될 겁니다. 연초쯤. 네. 이렇게 한번 사면은 6개월 이상 걸려요, 보통. 네. 그러나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했으니 떠날 채비. 자,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DDR5에 대해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 DDR4 대비
5는 30% 이상 비싸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부터 공급이 시작돼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이 엘더레이크 CPU, 요건 DDR5 지원하는 CPU가 내년 1분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는 이 소비자용 PC의 경우에는 내년보다도 23년부터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의 전망에 따르면 DDR5 수요는 22년도엔 전체 D램 시장의 10% 수준에서 24년도에는 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뭐 네. 조금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좀 많이 파는 것 같더니 결국 까보니까 조금 순매수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둘 다 한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미콘 납품 단가가 5% 정도 인상돼가지고 건설업체와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네. 현재 제곱미터당 67,700원에서 71,000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특히 이제 오늘 합의는 수도권 레미콘 업계의 합의인데요. 네. 수도권이 전체 레미콘 수요의 한 40%라서 아마 다른 전국적으로도 합의가 계속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인상 이유는 레미콘 업체의 비용 상승인데요. 운반비가 특히 9%나 올랐고요. 네. 모래나 자갈 등의 원부자재도 평균 9% 올랐기 때문에 네. 그간에 좀 많이 싸웠습니다. 원래 5% 상승이 아니라 더 인상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5%로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시멘트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에다가 그 밥에 밥 말아 먹듯이 물 말아 먹듯이 시멘트에다가 밥알 같은 돌멩이하고 물 넣은 게 레미콘입니다. 시멘트하고 다릅니다. 네, 예, 시멘트 가격 오르면 또 오르겠죠. 그건 당연하게 직결해서.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지금 납품 단가가 오른다는 거는 건설 쪽이 상당히 호황으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과 대목이기도 해 보입니다. 네. 네. 건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전방 건설 수요의 확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건설업체 수주도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주도 요즘 많이 오르던 7월 달에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네. 다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썩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아니라 수주받는 지금 실적이 아니라 옛날에 수주받은 거니까 어려울 때는 항상 이런 데는 저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치가 조금 덜 좋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네. 네. 오늘은 조금 소식을 일찍 네.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저녁에 연합인포맥스에 나가서 또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연합인포맥스에서 그동안 제가 워낙 압복을 많이 쳐왔기 때문에 그 압복이 오늘은 좀 안 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업종? 오늘은 저기 파생 상품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하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를 배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